콩닥콩닥 연애상담소.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강을 하고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개강이라니, 매일 늦잠 자며 즐기던 여유도, 친구들과 여행 다니던 행복도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학교 생활로 돌아올 때가 되었네요. 그 대신 월요일 오전 수업에 무척 지쳤을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의 연애상담소 오픈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사연 들어볼게요. 전 오늘 진행을 맡은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이상목입니다. Is my love too much? Is it just enough for you, for you? Cause it's getting late. Would you like to stay? Nah, cause I'm bad at reading signs, but I wanna do whatever you wanna do. If you wanted to, girl, we could cross that line. No, we've been friends enough, only knows broken hands. Yeah, that's what you said, but girl, let me change your mind. These feelings are hard to find. Feelings are hard, but I feel them in my chest. A tiny war within, but when I pull you closer, girl, I can't explain, but I wanna do whatever you wanna do. 라우브의 필링스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방금 들려드린 라우브의 노래 구절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Is my love too much? 나의 사랑이 너에게 부담이 될까? 라고 묻는 문장으로 노래는 시작해요. 이제 사연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달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들이 여전히 꿈만 같고 행복하지만 제가 그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금은 슬픈 생각이요. 물론 사랑의 형태와 양을 재단할 순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요. 전 확신해요. 저 스스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연인 간의 사랑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수도 두 손이 만나야 칠 수 있듯 저 혼자서만 사랑을 과하게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가요? It falls the leaves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땐 Okay it's not bad Terribly bad 이 길 위에 서면 아직도 네가 보여 다른 계절이 몇 번 지나고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지내오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게 이 거리 위에 모두 떨어져 밟힌 흔적들을 지나올 때마다 내 눈은 여전히 고개를 숙여 내 발걸음만 세고 있어 여전히 이렇게 노력해야 해 It falls the list 널 생각해 바람 젖은 거리 눅눅할 때 Okay it's not bad 유나의 널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정의,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흔히들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사랑이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연자분의 사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상대를 사랑하지만 상대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왜 내가 표현하는 것만큼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해보았을 상상이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은 이런 불안을 잘 달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불안과 믿음이 타고 있는 시소처럼 내가 불안한 마음을 키우면 믿음은 떨어져 나가버려요.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불안은 자연스레 사그라들죠. 사귀자라는 말은 마치 얇은 보호막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확신했어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애정을 표현해야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마음이 쌓이면 비로소 얇디 얇았던 보호막이 튼튼해져 진지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나를 기다린 줄 알았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다시 우리 둘만 남았네. 술이 가득한 눈으로 날 사랑한단 말 했었지. 슬프도록 과장된 네 모습도 뭐 나쁘지 않은 걸. 새로운 사실이 아니어도 난 매번 새로워. 아무렴 어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입으로 입에 비밀을 담아 토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붉은 장미로 한껏 치장해도 모자를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걸. 완벽하지 않아 기쁜 걸. 내가 모자르는 만큼 너는 조금 모나있거든. 새로운 사실이 아니어도 난 매번 새로워. 아무렴 어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Love is all is love, love is all. Love is all is love, love is all. Love is all is love, love is all. 사랑이 전부인 거야.
검정치마의 Love is All 듣고 왔습니다. 사연자분의 말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확신했다가도 사소한 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는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다툼은 정말이지 이런 일로 감정이 상한다고? 할 만큼 작은 마찰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러니 오해가 생기기 전에 대화로 먼저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때요? 다소 무거운 주제로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일, 용기를 내야만 할 수 있음을 저도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대화를 미루고 고민을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마음을 알려줘. 레이니의 Let Me Know 듣고 올게요. Blue sky lights up the night. It's the morning. I can't get through to you. I wish the dance floor would come to life and tell the story, 'cause no one knows where I missed my move. How am I supposed to move on if you don't even know what's really wrong? But let me know if there's something I can do to fix it. Let me know if you ever change your mind. I can't promise you that I'll be waiting, but for you I'd leave anything behind. Back and forth, cigarettes and fast talking. I feel you slip away. I can't understand the reasons why you say you're leaving, 'cause you were so in love with me yesterday. How am I supposed to move on if you don't even know what's really wrong? But let me know if there's something I can do to fix it. Let me know if you ever change your mind. I can't promise you that I'll be waiting, but for you I'll leave anything behind. Let me know if there's something I can do to fix it. Let me know if you ever change your mind. I can't 여러분, 사랑은 불분명해요.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떠나가는 구름처럼 한없이 불확실하기도 하죠. 수학 문제처럼 명확한 답을 찾을 순 없어요. 한없이 행복하다가도 작은 말다툼으로 무한한 감정 소모의 굴레에 빠질 수도 있으니깐요. 내가 상대방에게 준 사랑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끔은 슬프고 비참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계산적인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100만큼의 사랑을 준다고 가정해봐요, 우리. 똑같이 100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200만큼의 사랑이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만큼의 사랑이 돌아온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더 좋아한다면 감정에 충실하게 내가 더 좋아해주지 뭐 하고 인정해버리죠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듣고 올게요.
Christmas lights up till January. This is our place, we make the rules. And there's a dazzling haze, a mysterious way about you, dear. Have I known you 20 seconds or 20 years? Can I go where you go? Can we always be this close forever and ever? And take me out and take me home. You're my lover. We could let our friends crash in the living room. This is our place, we make the call. And I'm highly suspicious that everyone who sees you wants you. I've loved you 3 summers now, honey, but I want them all. Can I go where you go? Can we always be this close forever and ever? And take me out and take me home forever and ever. You're my.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헤어져 더는 함께하지 못하는 때가 오면 훨씬 더 좋아했던 사람이 후회와 미련이 덜하다는 말. 사랑은 헤어진 이후에는 미련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마음을 모두 보여줬던 사람은 헤어진 이후에는 미련으로 변할 사랑이 남지 않아 후회가 없다는 말 아닐까요?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헤어짐을 예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지금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존박의 이 생각.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어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 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곳에 내 주변의 모든 건 처음 보는 색으로 내 맘처럼 피어나. 부르던 하늘에 무지개 빛이 나. 갈라진 골목길도 모네의 그림 같아. 이렇게 변한 나를 내가 봐도 참 우습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하지만 여러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의 사랑이 아닌 나만의 사랑이 계속되는 것 같다면 그런 사랑은 그만하는 게 맞아요. 세상은 넓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은 어딘가에 있으니까요. 사연자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쁜 사랑 잘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제 사소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마지막 노래로 데이식스의 I Loved You 들으면서 오늘의 연애상담소는 이만 닫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난 너를 원망해. 또 너와의 시간을 미워해. 너를 잃어버린 날 모든 게 무의미해. 그리워하지 않아. 난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냐. 난 내게 쥐어준 너의 사랑 기억해내고 싶지 않아. Really I love you.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야.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니까. 그래서 널 잊고 싶은 거야. 진심으로 I loved you. 널 사랑했던 만큼 더 힘든 거야. 미워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너라서 더 미운 거야. 알아. 지금 내 말이 정말 바보 같아 보인단 거. 말도 안 되는 거. I know, I know. 네가 날 떠나가 버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작 박가빈, 기술 이서연, 주예린, 그리고 진행의 이상묵이었습니다. SUBS 기자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SUBS 기자실 진행을 맡은 성대방송국 수습기자 박지우입니다. 작년 말부터 논란이 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인해 올해 초 우리나라에선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에 관한 이슈가 뜨거웠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내의 장애학생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SUBS 기자실에선 우리 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학생 복지 지원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시작할게요. 레드벨벳의 You Better Know. 어두운 밤이 지나 빛을 품은 새벽이 잠을 깨우고 세상은 분주하게 너를 맞을 준비해 눈부시도록 커다란 벽 앞에 홀로 멈춰선 채 상처로 다쳐버린 네 눈빛 처음의 설레임 빛나던 이끌림 지금은 어디쯤에 있는지 내 심장을 뛰게 했던 소중한 꿈이 널 부를 때 포근하게 널 감싸줄 나의 이 노래 들어줄래 You better know 눈부신 빛을 따라 하루를 그려 You better know 이런 날 기다려 세상이 있어 So are you ready or not 이 순간을 놓치지 마 시간이 흘러가잖아 우리 학교에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지원 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영은 기자, 우리 학교 장애 학생 지원 제도의 시행 배경이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는 2002년부터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무장애 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장애가 있는 재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왔는데요. 2006년도부턴 장애 학생들을 더욱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처 산하의 전문기구인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학업 수행을 위하여 학습 지원, 대학 생활 지원, 취업 지원, 각종 기자재와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애학생의 교육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중앙학술정보관 3층과 삼성학술정보관 3층에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주고 전담 사회복지사 직원이 상주하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군요. 이런 센터가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장애학생 지원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에는 학생 상담 제도뿐만 아니라 학습 도우미 제도와 이동 차량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는 제도인가요? 먼저 학습 도우미 제도는 장애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 강의 내용 요약 정리 대필, 워드 입력 작업, 그리고 실험 및 실습 작업을 돕는 수업 지원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이동 차량 지원 제도는 학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내 건물 간 이동을 위한 이동 지원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많은 학생 지원 제도가 그렇듯 우리 학교의 장애 학생 지원 제도 역시 실효성 부분에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장애학생지원센터 강은선 실무진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틀은 교육부에서 정하고 하지만 그 틀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장애대 학생들의 의견을
센터에서 묻고요. 센터에서 그 간담회를 개최를 해요. 대학생, 장애 학생들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학생처장님도 오시고 학생지원 팀장님도 오시고 공식적인 자리예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계속해서 이제 그 틀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만큼 학생들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장애학생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학교의 장애학생 관련 복지제도는 정말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애학생 지원센터 관계자분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현재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입장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장애 인권 동아리 이퀄 소속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김호연 학우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초중고 때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생 도움지들도 근데 제가 3학 2학기 때는 잘 못 받아갖고 좀 더 혜택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제 주변 지지자 학생들 위해서 차원 지원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관련 시설도 배려풀이하게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기자들도 좀 더 확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이 좀 건물 이용하는데 좀 아직까지 불편한 느끼니까요. 그것도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원제도의 혜택을 직접 받는 학우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 이점도 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아 보이는데요. 혹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외에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기자재 제공이나 여러 지원 제도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데요. 2020년엔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래도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가 몇 년 동안 최우수 평가를 받은 걸 보면 장애학생 복지를 위한 하드웨어가 잘 갖춰진 것 같네요. 하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인식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의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학생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인식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원센터 실무진분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학생들은 많이 느끼고 있으실 텐데 이전에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맞춰져 있었던 반면 지금은 좀 패러다임 바뀌어서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거에서 이제 환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건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젠 장애아구들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환경이 장애아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장애학생 지원제도 운영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불편하겠다는 시선을 넘어 어떻게 차별을 없애고 사회 구조를 개선할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SUBS 기자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박지후, 정명은, 기술 김예담, 복서진, 이은서, 그리고 진행해 기자 정명은, 앵커 박지우였습니다. Thank you.
SUBS 기자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SUBS 기자실을 함께하게 된 성대방송국 수습기자 공소진입니다. 이제 곧 2022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학교는 학기별로 3차례의 강의평가를 시행하고 있죠. 그러나 일각에선 강의평가가 명목적인 제도일 뿐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강의평가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SUBS 기자실에선 강의평가의 실효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시작할게요. 아이콘의 솔직하게. 솔직하게 지금의 날 별 볼일 없지만 별 볼일 없지 넌 약속할게 삶의 언젠가 Girl I'm gonna make you proud I'm gonna make you proud yeah 짓밟힌 내 삶에 세상을 밝게 비추는 유일한 빛을 봤네 눈앞에 10분을 살기도 버거워할 때 귓가에 속삭여지 거룩한 행복의 관해 20살의 참을 고마운 너를 위해 새로운 내일을 살게 어제가 어쨌든 간에 사람과 다음 쌓고맘에 벽을 세웠던 내 인생의 마지막 욕심이 되어줘 여느 때와 같이 시간은 흐르고 중력은 여전히 나를 눌러도 그대와 함께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솔직하게 지금의 날 별 볼일 없지만 별 볼일 없지만 꼭 약속할게 삶의 언젠가 Girl I'm gonna make you proud I'm gonna make you proud yeah. 지갑은 날 담아 빼빼 말라 항상 어른스러운 내게 날 어린 날 갓난 내가 너 곁더라면 난 날 절대 안 만나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 이건 사랑 아닌 장난 But I'm in true love 거짓말? No no 내 말을 안 믿어도 이제 상관없어 난 떠날 거라면 떠나 후회하고 싶어 미쳤다면 왜냐면 내 목표 너무 자랑 One time 여느 때와 같이 시간은 흐르고 중력은 여전히 나를 눌러도 그대와 함께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지금부터 강의평가의 실행 현황은 무엇이고 현행 강의평가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경 기자, 그 전에 강의평가의 운영 방식과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선 학생 제한 주간, 중간 강의평가, 기말 강의평가로 학기 중 3차례의 강의평가를 진행합니다. 3번에 걸친 강의평가의 전체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업 및 교내 각종 부문에 반영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목적은 약간씩 다른데요. 학기 초중반에 시행하는 학생 제한 주간과 중간 강의 평가는 학기 중 수업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기말 강의 평가는 차학년도에 원활하고 수준 높은 수업 진행을 목표로 하는데요. 특히 앞의 강의 평가들과는 달리 불참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최종 성적을 늦게 확인해야 한다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활용하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강의평가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만들고 있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보완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종의 강제성을 수반하고 행정부서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기에 참여율 자체는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우들의 답변이 강의에 이상적으로 반영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참여율이 수업의 질이나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강의를 기획하고 진행하시는 교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관련해서 우리 학교 한 교수님은 강의평가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성적을 보기 위해 강의평가를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선 성적을 일찍 조회하려고 강의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수업에서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언급하신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강의평가 점수와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지목하셨습니다. 즉,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강의평가를 구분할 수 있다면 교수님이 각 피드백에 싣는 무게가 달라져 중요한 것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선 현재의 평가 문항을 통해선 학생들이 이 수업을 신청한 이유를 알 수 없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강의에 접목하기가 어렵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교강사 입장에선 학생의 피드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판단하는 데에 있어 학생 본인이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수업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묻는 문항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네, 다만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에 관해 학업 성취도나 수업 신청 이유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수 강의일 경우엔 응답자가 누군지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 질문 구성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의평가의 질문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성하나요? 우리 학교 교무처 교무팀 이준호 주임님에 따르면 강의평가 질문의 구성은 교무팀이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선 교육개발센터 연구원의 조언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주로 수업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문항을 개정하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의 신뢰성 분석 및 요인 분석 과정을 거쳐 문항을 최종 확정한다고 합니다.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원래의 오프라인 수업 방식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사례나 온오프 하이브리드 수업이 널리 확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엔 관련 문항이 신설되는데요. 그에 따라 학생들은 새로운 수업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영대학 경영학과 2학년 박태훈 학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사실 코로나 상황은 정부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다 반영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우들이 실제로 신설된 강의평가 문항을 활용하여 수업 방식의 전환을 건의하고 있군요. 학우들이 답변하는 방식도 교수님들이 강의평가에 적힌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를 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선 학생들이 강의에 대해 피드백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 더 많이 고려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피드백을 하면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의 경우는 상처만 받는다. 굉장히 성실하고 좋게 쓴 학우들이 훨씬 많아요. 많은데 그 한두 명의 학우들의 말이 계속 남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리하면 학교 측이 질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더해 학생들이 좋은 답변을 잘 표현하는 것도 강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되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강의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업의 개선에 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평가가 되기 위해선 그것을 만들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SUBS 기자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공소진 이현경, 기술 박서현 주예린, 그리고 진행해 기자 이현경, 앵커 공소진이었습니다. SUBS 성균관대학교 방송입니다.
오후의 칼럼. 카로시, 진할과의 일할로, 죽을 사자를 쓰는 과로사의 일본어 발음이자 영어 번역이다. 영어에는 종종 외국어 원어의 소리 그대로 옮겨진 표현들이 있다. 영어권에서는 개별 용어화되지 않은 개념을 왜곡 없이 정확히 표현하기 위함이다. 직역하면 데스 프롬 오버워크인 과로사도 일본과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기에 그대로 카로시라 쓴다. 과로사는 사망진단서에 쓰이는 전문 용어가 아니다. 죽음의 이유로 적히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같은 진단명이다. 그러나 과로사라는 사회문화적 언어는 의학적 인과관계보다 좀 더 복잡한 맥락들을 설명해준다. 이곳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되는 사고나 재해보다 더 많은, 더 조용한 죽음들이 있다. 전해주지 않을래.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 꼭 다시 만나자고. 미치도록 내달려도 앞이 보질 않아.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길 위에 섰어. 주저앉아 했어. 눈물 참으려 했어. 초라한 내가 싫어서. 정말 묻고 싶은 단 한 가지. 만약 신이 내 곁에 있다면 행복의 의미를 내게 가르쳐줘.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며 제각각의 노래를 부르며 날 부러워한 my friend. 정작 내세 울 것 하나 없는 나지만 이제는 돌아갈 것조차도 없는 내일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어 내게선. Hello Mr. My Yesterday 타임머신을 타고 꿈을 쫓는 어제의 내게 전해야 될 얘기. 희망을 말하는 그대여 그대에게 비친 내일을 살아가는 나는 미소 짓고 있나요. 누구나 찾고 있어 히어로와 현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벽 앞에 누구나 엇갈리는 선택을 하고 살지. 저마다의 기준으로. 에디슨이 반세기 뒤에 만약 다시 태어나게 되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야. 희망이란 날 속여왔던 슬픔의 균형을 잃고 나서 이제 설 수도 없어. 저마다의 커져버린 꿈 얘기. 십 여 년 전 자기계발서가 대유행할 땐 과로는 성공하는 자의 미덕이었다. 또 몇 년 전 뭐든 괜찮다는 힐링 에세이가 유행할 땐 말로는 이 세상 누구도 무리할 필요가 없댔지만 실상은 그냥 내일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과로에 대한 지금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떤가? 매일 메타버스니 NFT니 IT 기술에 대한 책들이 트렌드를 이끄는 한편 스타트업 개발자의 과로가 밈으로 쓰일 만큼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고착화되고 있다. 다시금 과로는 성과 중심의 세계에서 나를 증명하는 지표가 되어가는 것 같다.
다른 업계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싶을 정도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빠르게 대표하게 된 것들을 떠올려보면 배달 음식과 온라인 배송, 그리고 여러 영상 콘텐츠를 들 수 있다. 나중에 응답하라 2022 같은 드라마가 나온다면 주인공이 새벽 배송으로 받은 에어팟을 꽂고 20분 만에 도착한 배달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는 장면이 매해 당연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런 서비스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어떻게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걸까? 몇 년간 배달업계, 택배 및 물류업계, 그리고 영상업계는 종사자들의 과로로 인한 질병과 죽음으로 가장 많이 기사화됐다. 지난달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디지털 아트 부문 대상을 탔다. 모두가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단순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의 노동력은 예술과 같은 고유의 영역에나 필요할 거라 믿었지만 지금의 단면은 그 반대인 것 같다. 아직 인간이 기계보다 값싸기 때문이다. 경제학이 가정하는 시장은 자유롭고 또 매끄럽다. 사람들은 노동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이동한다. 하지만 현실은 가정 안에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카로시, 과로사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절망을 배워 그 발걸음 멈춰 지금까지 취재 임세아, 기술 김태희, 그리고 진행의 기자 임세아였습니다.